계약서 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전세 계약해야지. 아하, 이 내용을 보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있던 규제가 바뀌고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아예 없어지는 이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뱅치님들 아시나요? 담보대출입니다. 규제도 어렵고 자주 진행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대출 규제나 이제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 사연으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시는 우리 뱅치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대출 관련 이야기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색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전세 대출을 떠나서 전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걸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준비했으니까요. 전세를 준비 중이시라면 집중!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자, 전셋집 구할 때 예전에는 부동산 돌아다니시면서 구했기 때문에 일명 발품을 좀 판다고 했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어플로도 전세 물건 알아보는 게 참 쉬워졌는데요. 이래서 일명 손품을 좀 판다고 하죠. 하지만 손품만 팔고 계신 건 아니죠. 손품으로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직접 방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셨으면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등 전체적인 집의 컨디션을 체크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요. 체크를 하시고 나서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시면은 바로 집에 돌아가시지 마시고 집 근처 한 바퀴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집 근처에 편의점은 가까이 있는지, 병원이나 약국은 있는지, 걸어서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은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사실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 확인이겠죠.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주택에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만 봐도 벌써 뭐가 뭔지 모르겠죠. 표제부는 기본적인 주소와 면적,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리고 제가 계약한 게 17평이면 17평이 맞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재 소유권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으로 가압류나 가등기, 경매 등 별도로 특이사항이 잡혀 있는 게 없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면 해당 주택으로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약하실 때 말씀 주셨던 저당 제외하고 다른 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등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은 신중하게. 자, 일단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추후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택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마음에 드는지, 이사 가시려는 곳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 확인했던 등기부 등본상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하실 때 등본상의 소유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자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계약금은 어디로? 꼭 소유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체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거래 내역을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번째, 본 계약 시 집주인 확인하기. 자, 앞서 등기부 등본 갑구에서 소유권자를 확인하셨죠? 자,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제 그 사람인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개인의 신상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로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집주인이 바빠서 대리인이랑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소유자와의 관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만약에 공동명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명이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이랑 계약하게 되면은 당연히 2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 첨부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5번째, 특약사항 넣기. 계약서 중간쯤 보시면 특약사항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집주인하고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용들을 기입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현재 부동산의 권리 및 현 시설물의 상태는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완료하였다.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 복구를 한다. 자, 그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입주 전에 벽지랑 장판은 집주인이 새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주택으로 입주를 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입주를 하고 나서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넣는 곳인데요. 자, 이처럼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상황,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상황, 기타 사항 등등 전부 다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도상으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당연히 특약사항에 넣어서 계약을 하셔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꿀팁!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 등을 특약사항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추후에 나 동의한 적 없는데? 난 그런 거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집주인 동의 부분은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자,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아니, 아까 확인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뭘 또 확인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계약이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사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시고 잔금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발생하거든요. 짧아도 일주일 정도, 길면 몇 개월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해당 주택으로 경매라던가 압류라던가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새롭게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등,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마찬가지로 계약할 당시와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는지는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잔금도 소유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신 거죠? 7번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기. 자,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럴 때 내 보증금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확정일자는 주민등록등본 한 통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해당 동의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가시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 24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작성을 마치면 그날 바로 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이사가 끝나시면 해당 동의 주민센터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배당권을 가지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이 됩니다. 이 위에 7가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전세 사기를 당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많은 도움도 되셨을 거고요. 자, 오늘은 사연 없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전세 계약을 몇 번씩 해본 분들의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는 분들은 전세 계약서 작성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무엇부터 체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건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